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창덕궁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무형문화재에 너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형문화재를 갔다 오고 우리가 다음에 들렀던 게 도남원을 통과해서 우리가 창덕궁 쪽으로 들어갔죠. 창덕궁 창덕궁을 좀 경복궁이랑 비교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조선 시대에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궁이 이제 5개가 있어요. 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그리고 이제 덕수궁 이렇게 있는데 먼저 조선 시대 때 이제 정도전이 조선을 처음 세우면서 주례라는 옛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주나라 시대 때 그 예법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왕궁은 어떻게 지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주 정갈하게 네모 반듯하게 딱딱딱딱 맞춰서 지은 게 경복궁이고요. 이거에 비교해서 이제 조선 시대 때 한양에 왔다가 다시 개성으로 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제 새로 궁을 만든 게 이제 창덕궁이 되겠는데 여기는 그런 이제 주례 같은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서 그 이방원이 돌아왔을 때가 정도전을 죽인 다음입니까? 그렇죠. 개경에 네, 갔을 개경에 때가 갔을 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창덕궁을 지었는데 창덕궁은 이제 그런 격식이나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으로 그래서 가서 그 보시면은 경복궁은 정문부터 해서 저 안에 근정들에서 들까지 일직선으로 길이 쭉 나 있어요. 그리고 창덕궁은 가서 보셨겠지만 정문을 보고 들어가면 정전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약간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약간 자유롭게 지어진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창경궁은 원래는 조선시대 때 이제 경복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 와서 이제 창덕궁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세종한테 왕위를 선위를 하면서 자기가 상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왕이 됐으니까 이렇게 궁의 원래 주인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낼 궁을 또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창경궁이 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뭐 경희궁, 그 다음 이제 덕수궁 이렇게 있는데 경희궁은 이제 임진왜란 때 이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이 전부 다 불타 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광해군이 지은 게 경희궁이고, 그리고 덕수궁은 원래는 궁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사저였는데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의 사택으로 쓰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다른 이제 궁들이 다 불타고 이제 왕이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왔을 때 있을 궁이 없으니까 그 대저택에서 정무를 보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나중에 조금씩 개보수를 해서 넓혀갖고 이제 덕수궁이 된 거죠. 덕수궁은 참 슬픈 사연들이 많죠. 네. 뭐 돌담길이라든가 거기를 연인과 걸으면 헤어진다. 네라든가. 창덕궁이 그럼 지리상으로 네. 그 또 이제 그 아까 그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리상으로 풍수가 좋은 겁니까? 원래 경복궁이 이제 정도전에 의해서 그 도성 궁성의 그 자리로 지목이 됐지만 사실 조선시대 궁궐은 주례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풍수지리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창덕궁은 풍수가들을 먼저 보내서 입지를 정한 거라서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특히 창덕궁의 세부 건물 입지까지 풍수를 따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인정사라고도 하는 제1차 왕자의 난 이후에 태종이 경복궁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는 거겠죠? 지금 창덕궁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정궁 역할을 오랫동안 해요.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이 다시 중건되기 이전까지 이제 모든 정책적인 모든 결정이 저기서 이루어졌고 왕들도 주로 저기서 지냈고요. 그래서
규장도 저 안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선 시대를 절반으로 나눈다고 하면 후반기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 창덕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창덕궁 안에 들어가면 네. 인정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천장이 엄청 높잖아요. 네. 아 물론 모든 그 정전에 다 그러지만 네. 그 천장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천장이 높은 이유라기보다 보통 이제 왕궁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가능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죠. 네. 그리고 크기도 크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왕의 권력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크게 지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전이라고 하면 메인 홀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 보면 높은 것도 높은 건데 그 위에 뭐가 장식이 있어요.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용이 그려져 있고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동황이 그려져 있고 제가 감독님한테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가리지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해서 못 찍으셨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존을 상징하다 보니까 게 인정전뿐만 아니라 근정전이나 중화전도 각각 경복궁하고 덕수궁에서 가장 규모 있는 건물인데 이게 그 궁궐에서 가장 최상위 건물로도 보고 다른 정각 배치도 사실 정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이에요. 전체적으로 궁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주례를 기본으로 궁궐을 만든다고 했는데 삼문삼조라고도 하죠. 정전에 이르기까지 3개 문을 거치고 뭐 첫 번째 문을 거칠 땐 금천교를 건너게 돼 있어요. 이제 금천교는 입궐을 하면서 일종의 부정을 털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게 다리를 건너고 두 번째 문을 건너서 경복궁의 경우에는 흥례문 안에 금천교가 또 있어요. 아무튼 간에 창덕궁은 진선문을 지나게 되죠. 그 다음에 경복궁은 근정문, 창덕궁 인정문을 건너서 정전이 있죠. 그 뒤에 일종의 왕의 사무 공간인 편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궁궐에는 3개 문을 거쳐 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편전, 그 다음에 내전이 있는데 내전은 이제 왕의 사적 공간이면서도 이제 왕비의 공간도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내전 동쪽에 동궁이라고 세자의 공간이 또 따로 있죠. 그걸 동궁전이라고 하고 창덕궁의 편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정전이고 희정당의 경우 왕의 생활 공간인 대전이죠 원래는. 이게 이제 나중에 편전 역할도 종종 하긴 하는데 일단 그 뒤에 그 희정당 뒤에 대조전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왕비의 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개 건물이 그러니까 1917년도에 희정당이 한번 불타서 경복궁의 강령전을 뜯어가지고 와요 일본이. 그러면서 경복궁의 다른 정각들도 많이 뜯어내긴 하죠. 핑계김에 이제 희정당 내부가 신식시설로 좀 바뀌어요. 대조전도 그때 같이 붙어서 이제 경복궁에서 교태전을 뜯어왔죠. 역사적으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여기서 또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 내부가 신식화된 시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좀 새롭긴 하죠. 규모도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내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다르게 느껴져요. 보면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에 있던 게 좌식이라고 하면 이곳 이제 좀 양식화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 궁궐 중에서 가장 최근래까지 사용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황제이신 순종 황제께서도 저기서 기거를 하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비록 무너졌지만 그 후손 분들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그 혈통이 다 인정받은 이구 황태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흔히 영친왕이라고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이게 이구 황태손 말고 그 전에 그분의 아버님이 영친왕이라는 분인데 그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 시대 때 고종 황제께서 살아 계셨을 때 자기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영친왕은 황태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창덕궁 안에 낙선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3년상을 치러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상을 치르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국무총리도 와서 저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전 황실을 대우한다, 마지막으로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조문도 국무총리가 직접 와서 했었고.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지? 그런 걸 아니 얘네들은 전공이에요. 잘 배웠네. 얘는 전공해. 그걸 모르면 얘네는 졸업을 못 해요. 배운 사람